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어느새 11월인데요. 오랜만에 또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딱 좋은 남자 강영훈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딱 좋은 남자 강영훈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종합 방송인으로 또 불립니다. 아하, 네. 네, 들어오는 방송 다 하는데 오늘 공개클리닉 웰에서 제가 또 그 건강 염려증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오늘 또 풀어낼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건강 지식들 많이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건강 괜찮으시죠 요즘? 요즘에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네,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11월 완연한 가을이 찾아온 건 좋은데요. 계절을 타는 건가 조금 우울감 느끼시는 분들도 요즘 좀 많다고 합니다. 이 계절성 우울증일 수 있는데 우울증의 약 11% 정도가 실제로 이 계절성 우울증. 그래서 가을 겨울쯤부터 우울하다가 또 봄이 되면 괜찮아진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이렇게 다운돼 있을 때는 친한 친구나 가족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도 떨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맞아.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단풍 들기 시작한 철이다 보니까 친한 사람들이랑 같이 뭐 산에도 가고 햇빛도 쬐고 이러면은 기분이 분명히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뭐 우리도 끝나고 산책 한번 땡길까요? 좋죠. 맞네. 근데 뭐 세 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가을 되면 굉장히 좀 식욕이 좀 많이 땡기잖아요. 네.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가을에 먹는 게 땡기냐? 네.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 포만중추를 자극하는 게 약해진대요. 그래서 날씨가 싸늘해지면 먹는 게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 네.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몸을 좀 따뜻하게 덮이시면서 식사량도 조절하시고 그래서 이 가을에 살찌는 걸 방지하고 그리고 한 잔 드실 분들은 안주 조그만 해가지고 따뜻해서 이렇게 먹으면 살도 안 찌고 친목도 도모할 수 있고 산책 갔다 어때? 괜찮지? 너무 괜찮다. 종합 방송인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뭐 봄한 중추 이런 대사 넣으라네요. 오늘 공개 클리닉을 나오신다고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공부 많이 했어. 써준 대로 올렸어. 임범이 형이 오늘 들어오기 전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네 대본대로 하냐? 아니 하더라고. 그걸 얘기해버리네. 건강하게 그래도 뭐 산책은 우리 진짜 한번 가죠. 네, 갑시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햇빛 많이 쐬는 거 중요하다니까 걸어보시고요.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공개 클리닉 웰 지금 시작합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하지만 가을과 함께 찾아온 피부 고민, 여름 내 짙어진 색소와 건조해지면서 악화된 건선, 홍조까지 내 피부를 촉촉하게 수분으로 채우고 피부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할 순 없을까?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올가을 우리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요 이 가을철 촉촉한 우리 피부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줄 주치의 소개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이현재 원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재 가장 잘생긴 피부과 원장. 그래서 이현재.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 고민을 깔끔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이현재입니다. 네. 사실 근데 가을에 요런 딱 계절에 맞춰서 우리 피부과 선생님이 오신 게 반가워요. 왜냐면 맞아요. 다들 좀 공감하실 거예요. 왠지 딱 찬바람이 부니까 뭐야 건조하네. 건조해요. 전 크림 막 새로 샀거든요. 그래요? 이 피부가 확실히 계절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가을철 피부는 좀 어떻습니까, 원장님? 네, 아무래도 찬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나 땀이 굉장히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 날씨는 여름에 주로 강수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가을, 겨울은 아무래도 대기가 건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것도 부족한데 또 대기에 빼앗기기 때문에 피부가 갈수록 건조하고 당기게 되고 특히 여성분들 화장하시는 분들은 이 계절만 되면 얼굴이 너무 당긴다, 건조하다, 또 뭐 붉은 반점이 생긴다 이런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오히려 피부 아토피나 건선이 있던 분들도 이 시기에는 굉장히 악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병원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렇구나. 사실 여러분들 제가 보시면서 야 오늘 고인범이 얼굴이 시커멓다 이런 사람 많을 텐데 가을에 이렇게 탄 사람 처음 봤어요. 제가 10월 한 달 동안 야외에서 뭐 촬영하고 야외에서 축제 때문에 일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진짜 내가 뻔했거든요. 피부에 잡티도 하나도 없고 완전 나는 막 완전 한 서너 살 피부였는데 이 한 달 딱 일하고 나니까 사람이 싹 변하네. 와 아무도 안 믿지. 아니 근데 손등도 진짜 많이 타셨네요. 탔어요. 이거. 비슷한 색깔인데 사실 여름에는 나가면
태양이 따갑겠구나. 그러면 뭐 좀 얼굴에다가 좀 준비를 하고 차단제도 바르고 이래야 되겠구나 해서 바르고 나가는데 네. 가을이 싹 되면서 낙엽도 떨어지고 그러면 모든 것이 뭐 이러면 다 처져 있겠지. 태양빛도 조금 떨어져 있겠지. 이래서 안 하니까 가을 겨울은 조금은 덜 조심해도 되죠. 예, 뭐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뭐요? 아무래도 가을철에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우리 뭐 등산도 가고 공도 치고 하다 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특히 기미가 있다든지 피부가 굉장히 약해서 예민하고 따가운 상태에서 햇볕을 쬐면은 각질층이 건조한 상태에서는 자외선이 이렇게 방치가 안 되고 바로 피부가 흡수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 피부가 기존에 약하다든지 아니면 기미가 있던 분들은 너무 가을철 맑은 날씨에 너무 쬐는 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안 그래도 여름에 비해서 가을이 되니까 좀 기미도 더 짙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게 여름에는 자외선이 좀 강하다 보니까 좀 레이저 시술을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좀 덧날까 봐 걱정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가을이 됐으니까 요즘은 치료받는 건 괜찮나요? 예, 안 그래도 지금 되면은 이제 여름 동안 꽁꽁 쌓였던 색소 질환 때문에 네. 이제 이때다 하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검버섯이나 잡티처럼 굉장히 진한 색소 같은 건 한 번에 태워내면 깨끗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색소들은 지금이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여성분들 제일 고민하신 게 기미나 색소 침착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질환들은 치료가 오래 걸려요. 한 6개월, 1년 정도 그래요? 걸리기 때문에 이런 색소들은 계속 꾸준하게 치료를 해야 되고 우리가 굉장히 진행해서 진하게 되고 이런 병변들은 지금 치료 시기에 치료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버섯 얘기하시니까 네. 또 고인범 형님이 처음에 이제 검버섯이 필 때인데 말씀하세요. 야, 세다 세.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검버섯 얘기 나왔으니까 뭐 어떻게 네. 치료가 됩니까? 근데 실제로는 피부 깨끗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죠. 뭐 다들 뭐 피부과에 가셔서 한 번씩 상담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만졌을 때 까맣고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병변들은 세게 태워내거나 깎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과 가면 테이프 같은 거 붙이고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병변이 진하고 까만 경우에는 그거를 병변을 깎아내든지 아니면 멜라닌 세포가 탁 죽을 정도로 딱지 생기게 치료를 하든지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되고요. 병변이 희미한 병변들도 있습니다. 눈가 쪽에 흐릿하게 기미가 있다든지 잡티가 있긴 있는데 잘 안 보인다. 이런 색소들은 오히려 너무 강하게 벗겨내면은 우리 동양인들은 색소 침착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미백 레이저를 받다 보면 얼굴이 환해지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다가 색소 병변들도 약해지게 그런 걸 우리가 토닝 기법이라고 하는데 약한 레이저를 이제 반복적으로 치료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야, 왜 오늘은 이 원장님 말씀하시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잘 들으려고 생각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왜냐면 우리가 가을에 진짜 많이 타고 가을볕에 진짜 피부가 많이 상하고 하니까 가렵고 또 건조해지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 이게 사실 또 피부과는요, 시간 내서 가기도 좀 힘들지만 또 이게 돈도 돈이거든요. 시간도 시간이고. 맞아요. 그래서 가서 레이저도 받고 했는데 또 이게 반복되면 이것도 속상하거든요. 평소에 이게 좀 레이저를 받았을 때 좀 오래가는 좋은 습관 없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치료 전에 제일 궁금하시는 게 치료하면 깨끗해지는데 치료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걸 제일 무서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저희가 선크림을 바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뻔한 얘기 같고 우리 선크림 많이 발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짰을 때 볼에 한번 발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전체 바르려면 이렇게 짜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요? 할 만큼 해서 온 얼굴에 다 바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출퇴근할 때 햇볕 안 볼 때는 그렇게 바르실 필요가 없고요. 뭐 공을 치시러 간다, 야외 뭐 등산을 가신다, 야외 활동을 3시간, 4시간 하실 때는 요 정도 많은 양을 발라주셔야지 실제로 효과가 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바르는 요만큼 짜서 바를 때는 거의 자외선 한 절반 정도 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시 재발하지 화장품 보면 네네. 이제 강낭콩만큼 짜서 바르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네요. 그거보다는 이제 뭐 일반적인 보습제 같은 거는 뭐 편하게 쓰셔도 되는데 우리가 자외선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데 예를 들어 보트 타러 간다 이럴 때는 그 정도 양을 바르면은 우리가
한 50% 정도 자외선이 흡수된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모자를 쓰든지 가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이제 쉽게 한 말로 햇볕 차단해야 된다 하는데 굉장히 좀 엄격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발라줘야 됩니다. 역시 피부 얘기가 나오니까 중요하죠. 우리 다 말이 좀 많아지는 그쵸.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 잘못된 오해도 아마 많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바로 알아볼게요. 피부가 건조할 때는 수시로 미스트를 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하나, 둘, 셋. 민선 씨가 딴 말 하기 전에 빨리 해. 근데 저도 이게 오늘 안 민선 씨가 하네요. 차에서 이렇게 꼭 이렇게 신호대기 할 때 한 번씩 뿌리거든요. 다시 한번 해봐요. 억수 이쁘게 하네. 아이고야, 참말로. 미스트를 그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많이 뿌려야 돼요. 어떻게? 그 양 아니에요? 그 바퀴벌레 잡는 양? 참 목이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네. 자, 사실 얼굴에 뿌리는 그 미스트라고 하는 거잖아. 미스트. 네. 촬영장에 가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이 메이크업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유명한 배우들은 하지만 어떨 때 가만히 있으면 한 번씩 와서 축축 뿌려주고 가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대사를 치다가 이런 거 좀 뻑뻑해도 그걸 한번 쫙 해주고 하면 아, 대사가 잘 돼. 그치. 사고 갈 때 있잖아요. 조정에게 돌격하라. 새벽 4시 되면 후퇴하라. 이 두 대사만 나오는데 그것도 아마 이렇게 착 뿌려주면 좋다. 그래서 볼 때는 미스트를 뿌리는 거는 무조건 효과적이다. 왜냐? 나의 경험상. 경험상. 대사가 잘 나오는 게 무슨 경험인지 잘 움직이잖아, 잘 모르겠지만 움직이잖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가을 겨울에 특히 좀 많이 건조해지거든요. 근데 미스트가 수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게 피부에 닿았다가 이게 증발하면은 그때 더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쵸? 이게 그래서 자주 뿌려주는 것보다는 이게 이 수분을 막아주는 유분감 있는 크림을 발라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미 씨 피부를 보니까 또 신빙성이 있어, 그죠? 아니 근데 다미 씨는 그냥 타고난 피부라고 저는 그냥 생각이 되고 그래요? 미스트는 아닌데? 제 경험상도 진짜 네.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미스트를 뿌리고 나서 흡수를 시켜줘요. 왜 근데 70분은 자꾸 그 스프레이가 좀 목이 잡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아니 이렇게 미스트라니까 대용량 미스트라니까 이게 두드려 줘야지 흡수가 잘 되는 거 우리 어머님들도 다 알고 계시다니까 진짜. 네, 사실 영훈 씨가 네. 관리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관리를 많이 하신 거예요? 티가 안 나는 게 억울할 정도로 진짜 관리에 아니 왜냐면 끝판왕이에요. 제가 얼굴에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관리라도 잘해야 돼요. 그치.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데. 원장님, 예, 이게 도움이 됩니까? 정답은요? 예, 정답은 오, 맞았어. 아니 근데 저도 차에서도 많이 예. 뿌리고 이거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좀 건조할 때 뿌려주는 게 효과적이라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뭐 구멍이 송송 나가지고 우리 피부가 수분이 많이 손실될 때는 아무리 미스트를 뿌려줘도 이게 피부에 저장을 못합니다. 아까 다미 씨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 표면에 기름도 촉촉하게 덮여 있고 또 피부 안쪽에 히알루론산이 충분히 이제 있어서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많이 뿌려주시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뿌려주면은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분이 증발할 때 이걸 또 빼앗아가고 하기 때문에 더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건조할 때는 이미 네. 늦은 거군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씩 뿌려갖고 느끼는 거는 다 우리 기분이네 그러면. 좀 그쵸, 시원하게 그쵸, 쿨링하는 그쵸. 효과는 있는데 또 금방 날아버리기 때문에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원장님 지금 미스트 회사에서 지금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지금 효과는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기분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건조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미리, 할 때 네. 뿌려주라는 얘기죠. 그치. 네, 알겠습니다. 피부도 예습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럼요. 예, 예. 네. 아우, 좋아요. 오늘 학구열 좋아요. 네. 아, 재밌다. 두 번째 가봅니다. 자, 요거 알죠. 히알루론산 먹거나 바르면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된다. 자, 오늘 와 저 민선 씨가 한 말도 안 하나? 아니, 여러분들이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지금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또 이러네. 또 저만 이게 X네. 사실 이게 히알루론산에 쓴 돈이 많거든요, 저는. 아하, 그래요.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 왜 그래? 우리 영희 씨는 왜? 아니 히알루론산인 거는 이게 내가
그 수분 크림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습 화장품은 전부 다 히알루론산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무슨 백과사전 이런 거 안 찾아봐도 히알루론산이 그 피부의 수분 장벽을 세워준다는 건 그냥 상식적으로 역시 관리를 의외로 되게 관리하니까 열심히 티가 나요. 관리하는 남자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광고에 놓여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면 이것저것 다 써봤거든요. 근데 뭐 히알루론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더 좋은 거를 크게 못 느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많이 들어갔던 뭐가 딴 게 들어갔건 본인 피부랑 맞아야지 이게 효과를 보는 거지 무조건 이게 히알루론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건 아닐 것 같아요. 오늘 막 다미 씨가 첫 번째 문제 맞추더니 난리가 나네. 근데 지금 내가 어떤 봤는데 긍정 에너지 트롯건이 아니라 뭐 광고 뭐라고? 광고의 노예. 광고의 노예. 바꿔야 되겠다. 광고의 노예. 근데 이게 막 SNS로도 막 이렇게 막 하다가도 막 누가 어떡해요. 좋다 그러면 막 사게 된다. 그쵸, 그쵸.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샀죠. 네. 저도 화장대 그 히알루론 함유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한 두세 개는 되는 것 같은데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팩트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정답은 또 틀렸어. 아니 이거 우리는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공부 좀 하세요. 아니 뭐 얼굴에 석유 바르는 사람이랑 다를 게 없잖아 지금. 정말 이게 좀 허무하네요. 네. 그래 하던데. 네, 우리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먼저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산이라고 하니까 뭐 산성, 염기성 같은데 실제로 히알루론산 제품을 이제 손가락에 바르면 젤리 같은 느낌이 네, 네, 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애기들 갖고 노는 젤리 구슬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쌀아 말하다가 이제 물에 넣어놓고 다음날 되면 콩알만하게 불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흡수한 젤리 같은 걸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어떤 다단백질의 큰 분자량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분자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피부 표면으로 흡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너무 짧게 분해가 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피부 표면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는 건 크게 효과가 없고요. 이제 인공 눈물은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피가 없고 바로 점막에 바르는 거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어서 거기 이제 약품으로 처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체가 이게 탄수화물의 일종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먹으면은 소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먹는 거는 크게 효과, 뭐 물론 영양분을 공급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먹은 이 탄수화물이 피부로 가가지고 이제 다시 히알루론산으로 만들어지라는 뭐 빵이랑 똑같은 거네요.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드신 것 중에 뭐 굉장히 일부가 만들어진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히알루론산이 어쨌든 피부에 좋기는 좋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먹는 것도 안 되고 네. 바르는 것도 안 되면 네. 뭐 피부를 갈라가지고 넣고 다시 닫아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뭐 피부에 뭐 주사를 넣을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이제 필러라고 하는 것도 다 실제로 성분은 히알루론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것들을 의학적으로 뭐 주사기 멸균 방식으로 제조를 해가지고 주입을 하는 건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에 히알루론산 자체가 굉장히 빨리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만든 히알루론산은 이렇게 인공 그런 걸 만들어서 조금 분해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서 주입을 하게 됩니다. 필러를 맞아야겠네. 살짝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안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 그럼 주사를 맞아야 돼. 필러 맞아야겠어. 아니, 귀가 얇아질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네. 자 마지막 팩트 체크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토피가 있을 때 수분이 주성분인 보습제를 사용하는 게 좋다. 야 어렵다 이거. 그러니까 보습제 주성분이 뭐 다양하겠죠. 그 중에서도 수분이 주성분인 보습제. 아토피. 네. 자, 우리 이번에는 말이죠. 다미 씨가 드는 걸 보고 듭시다. 왜요? 오늘 같이 갑시다. 맞아요? 아니 오늘 우리 피부 우등생. 그러니까 뭐 괜히 안다고 이래갖고 다 틀려버리는데 뭐 될 거예요? 뭐 하나, 둘, 셋. 나 오늘 연속 세 방 했어요. 다 X. 자 어떻게 하실래요? 진짜 참말로. 하나, 둘, 셋. 왜 이래? 그러면은 다민 씨 말을 한번 들어볼 법도 야 한데. 그러게. 네. 나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우리는 지금 수분에 대해서 영훈 씨나 내나 수분에 대해서 참 호감을 갖고 있네. 그러니까요. 수분을 너무 좋아하시네. 술을 안 좋아하는데 수분에 대해서 술을 안 그러니까요. 좋아하네. 이게 참 제가 그러면은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잖아요. 네. 아토피가 뭡니까? 되게 건조하고 유난히 더 건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수분으로 계속 때려 넣어줘봤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요. 그럼 요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막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유분기가 있는 유분감이 있는 그런 크림을 잘 골라가지고 이렇게 딱 막아주면은 그게 수분이 딱 가둬지면서 아토피에도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얼마입니까? 하겠습니다. 네. 산것 같은데 지금 모르겠네. 제가 생각이 아닌 게 유분기로 계속 코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유분기를 계속 얼굴에 하면 이게 얼굴에 피지가 생겨가지고 아토피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분이 이제 주성분이 보습제를 좀 많이 사용해가지고 유분기를 많이 줄이면서 좀 이렇게 촉촉하게 해가지고 아토피를 낫게 하는 게 네, 그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토피가 있는 분들이 또 목욕 같은 거 하면은 저는 피부에 되게 맞아, 좋다고 맞아. 얘기를 맞아. 들었는데 목욕이 어쨌든 수분이잖아요. 그렇지. 그걸 쭉 담가두잖아. 네, 궁금합니다. 자, 뭐 네, 바로 정답을. 확인을 해볼까요? 네. 원장님, 정답은요? 정답은 X. 이야, 나 100점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 피부 우등생. 이야, 피부 우등생으로 바꿔주세요. 아니 진짜 와 우리 고인범 선생님 그러면 완전 돌팔이 같이 얘기했는지 먼저. 아니 근데 석유를 바를 때부터 네, 공동구름을 이런 거 얘기할 때 아니, 그러면. 아, 광고 효과가 좀 있네. 광고에 나오는 걸 다 해결해야 되네. 그럼요. 원장님 이게 그러면 네. 아토피에 네. 수분이 주성분인 보습제가 안 네, 좋다는 네, 말인데 그러면은 네. 어떤 보습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까 다미 씨께서 말씀을 워낙 잘해주셔서 진짜요? 그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습제라고 하면은 수분을 뭐 보호해준다, 도와준다 해서 보습제인데 네. 보습제의 모든 성분은 유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름 덩어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게 네. 이런 기름 중에서도 좋은 기름이 있고 나쁜 기름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뭐 HDL이 있고 LDL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좋은 기름은 저희가 세라마이드라고 합니다. 세라마이드. 네, 많이 그래서 들어봤어요. 모든 뭐 아토피 때 쓰는 보습제들은 주성분인 세라마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기름도 분명히 네네. 있습니다. 지방산이나 이런 나쁜 기름은 여드름 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줄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기름을 많이 발라주면 상대적으로 나쁜 기름이 어떤 좀 빈도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좋은 기름을 많이 발라줘서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도록 피부에 이제 유분막을 만들어주는 게 보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야, 피부에 관한 팩트 체크 해보니까 역시 딱 보였을 때 이게 피부가 딱 제일 좋은 사람 따라다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 네, 뿌듯합니다. 지금 빛나고 있어요. 피부에 관한 팩트 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가을이 되면은 뭐 날씨가 건조하니까 피부도 왜 이렇게 건조해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단순히 건조를 딱 넘어서 건선 막 이렇게 이제 건선 이렇게 말하면 병명처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건선은 어떤 질환입니까? 네, 그 잘 지적해 주셨는데 피부과 건선이라고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피부과 오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혹시 피부에 빨간 반점 같은 게 생겼는데 이것이 건선이 아닙니까 하고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건성습진이라고 하고요. 습진. 예, 건선이라고 하는 피부 질환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질환 중에 굉장히 뭐 몇십 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얼굴에 전신에 빨간 반점이 굉장히 두꺼워진 반점이 있고 그 위에 진짜 하얀 각질이 막 두껍게 올라오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전 국민의 1% 정도가 걸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한 번 걸리면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심해지면은 우리 관절이 퉁퉁 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염증 물질이 심장으로 파고들면은 심장에 염증도 생길 수 있고 뭐 고지혈증이나 당뇨와 관련돼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에서 시작했는데 관절, 심장까지. 그러니까. 네. 건선은 무서운 거구나. 그렇구나. 건선이 그러면은 네. 만성 염증이라고 하는데 그럼 언제든지 생길 수도 있지만 네. 특히나 좀 가을 겨울에 증상이 네.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왜 그런지 그런 원인들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유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이구나. 건선은 거의 예를 들어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걸리면은 자제분들이 걸릴 확률이 10% 정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1%인데 부모님이 계시면 10% 정도니까는 10배 정도 올라가게 되고
물론 이제 이 건선 유전자가 있다고 다 건선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우연한 기회에 이제 뭐 목감기를 앓는다든지 이렇게 몸 안에서 면역 시스템이 혼란을 주는 그런 뭐 질병을 앓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건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건선이 있는 분들 중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게 사실 가을 겨울철이에요. 건선 자체가 이제 캐본의 현상이라고 해서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겼을 때 그 부위에 건선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고 더구나 이렇게 자외선을 쬐면 건선이 좀 좋아지는데 또 겨울에는 자외선 쬐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겨울에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그 근선에 그 사람은 가렵고 아프고 막 이렇습니까? 정상은 어떤데 그런 거? 맞습니다. 가렵고 아픕니까? 그 증세가 심하다기보다는 좀 보기가 이게 굉장히 거의 저희 손바닥 하나 면적처럼 붉은 반점이 막 몸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더구나 얼굴에 생길 수도 있고 또 머리카락에 생기면 모발이 빠질 수도 있고 손발톱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네. 주변에는 이렇게 그 두피 쪽에 생겨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근데 우리가 뭐 민설 씨도 다미 씨도 그렇고 다들 어딘가 몸이 안 좋으면 막 녹색 창 검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뭔가 피부에 문제가 딱 생기면 검색을 한단 말이죠. 이게 아토피인가요? 이게 건선인가요?라고 하는데 그렇지. 저는 그 검색에선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선생님이 확실하게 아토피, 건선 확실하게 대답을 한번 차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기 때 심하죠. 태어날 때부터 막 가렵고 뭐 태열이 생기고 하는데 이제 건선 같은 경우에는 소아건선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 20대 이후에 한번 많이 생기고 60대 이후에 생기고 그래서 어렸을 때 증상가 없다가 이제 갑자기 뭔가 발진이 생긴다 시작하면 건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아기 때부터 뭐 비염도 있고 천식도 있고 우유만 먹으면 가렵다. 그리고 눈 밑에가 까맣게져 있고 입 주위가 발진이 잘 생겼다 하면은 아토피 쪽으로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차이가 있네요. 예. 발생 연령이 저는 다릅니다. 건선이 그러니까 만성 일종의 염증 질환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레이저가 아니고 뭐 염증이니까 약물로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가요? 건선 치료가 일단은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피부과로 뭐 내과에서 고혈압, 당뇨 치료하듯이 건선이 한번 걸렸다 생각하면은 뭐 10년, 20년 꾸준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스테로이드 같은 제품들을 많이 썼었는데 이 부작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우리 몸에 자외선을 쨘다든지 여러 가지 면역학적 제제들이 많이 개발돼 가지고 최근에는 그래도 부작용을 많이 줄인 상태로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색소 질환 이야기를 하다가 또 아토피를 넘어서 건선까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두 질환이 실제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화면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네, 처음 소개해드릴 이 환자분은 색소가 고민이신 분인데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쓰신 걸 보니 원래 관리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조심한다고 했는데 기미도 더 진해지고 원래 있던 자국 같은 게 더 진해지는 것 같아서 방문하게 됐어요. 좀 집안 내력인가? 기미가 좀 많이 심했어요. 중년 여성 뭐 100에 90은 다 기미 때문에 걱정하시죠? 많이 좋아졌어요. 최근에 한 달 정도 열심히 치료하셔서 지금 많이 좋아지신 상태입니다. 아직 이런 데는 딱지가 조금 남아 있는데 그죠? 지금 사실 이제 치료 전이랑 비교하면 엄청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 많이 옅어졌어요. 네네. 이제 눈 밑에 약간 푸르스름한 깊은 색소들은 좀 남아 있는데 저거는 이제 지방층에 있는 깊은 색소기 오타모반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꾸준하게 치료하면 또 더 연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치료하고 나서 뭐 불금증도 없고 회복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깊은 색소만 조금 더 치료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색소 치료라서 그런지 역시 레이저를 하려나 봐요. 바위 같은 색소를 망치로 깼다고 하면은 오늘은 그 망치로 깨고 나면은 자잘한 자갈 같은 조그만 색소들이 남아 있겠죠. 일단은 이제 피부 표면에 멜라닌 색소가 좀 남아 있어서 그거를 약간 필링을 해서 표면에 있는 색소들을 제거해주고 레이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따갑지는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레이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따끔따끔하시죠? 레이저 저거 좀 따가운데 그래도 잘 참으시네요. 참아야죠. 참아야죠. 뭐 희미하게 펄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푸르스름한 그런 색소가 아직 좀 남아있죠. 이런 색소들은
우리가 이제 오타모반이라고 하는데요. 그 왜 아기들 태어났을 때 보면 몽고 반점이 부르스름하게 보이잖아요. 멜라닌 색소가 이제 우리 시냇물은 투명하지만 바닷물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멜라닌 색소가 굉장히 깊게 있으면은 좀 그게 푸르스름하게 보여요. 그나마 이제 피부가 재생이 잘 될 때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제거를 해주는 게 좋은데 그래도 일찍 잘 오셨거든요. 원장님 설명이 진짜 바다같이 푸르던 색소들이 시냇물처럼 맑아지길 바라겠습니다. 꾸준히 관리해서 마스크 벗었을 때도 자연스럽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뭐 김이 잡티 부위 심하게 화장을 한다든가 그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선크림 바르고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는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네, 이분이 이제 건선 때문에 오신 분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 좀 가려워하고 그죠? 반점 같은 것도 보이고요. 아니, 요새 날씨가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쪽이 너무 간지럽고 너무 건조해서 왔고 제가 평소 핸드크림도 잘 바르고 있는데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진료받으러 왔어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며칠 전부터 이쪽이 너무 간지럽고 건조해서 왔어요. 아, 가려우니까 생활하기 얼마나 불편하게 생겼나. 하지만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다가 갑자기 가을 되면서 일교차도 커지고 그리고 피부 각질층에 있는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피부 보습층이 많이 망가진 상태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이렇게 가려워서 끓기 시작하다 보면 그게 상처가 생기고 상처 생긴 부위도 2차 감염이 되고 점점 더 가렵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건성습진처럼 붉은 게 생긴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게 면역력이 좀 떨어지거나 하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적임마다 계속 가렵고 굉장히 심할 때는 뭐 약도 드시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또 끓다가 상처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치료가 잘 안 돼서 먹고 바른 약도 좀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뭐 이런 피부 질환이 있으면은 그게 뭔가 좀 깨끗하게 세안하지 못해서 이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목욕하다 막 때를 빡빡 밀고 그러시는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정상적인 피부 각질층이 손상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피부를 좀 보호해주는 뭐 우리가 세라마이드로 구성된 보습제도 많이 발라줘야 되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뭐 타올로 민다든지 이렇게 피부에 자극을 주는 건 일절 피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관리 잘 하시고 집에도 좀 가습기 같은 거 꺼놓고 보습도 좀 잘해주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뜨거운 게 안 좋다. 와, 피부 관리하려면 정말 생활 습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용구라는 게 우리가 발라도 흡수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3%에서 5%밖에 흡수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라주고 특히 이제 팔꿈치나 이렇게 피부가 굉장히 두꺼운 부위에는 연고를 발라도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1, 2분 정도 마사지를 해주시죠. 발라주고 특히 이렇게 손등이나 이렇게 아까 발등처럼 피부가 두꺼운 부위는 문질러 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해서 한 짧은 기간 동안 한 1, 2주 정도 쓰고 병변이 나아지면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야, 역시 연고를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바르고 흡수를 시키기 위해 마사지를 해줘라. 꿀팁입니다. 네. 아무리 가을철 되면서 피부가 이제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피부가 당긴다고 건조해져서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피부에 뭐 붉은 반점이 생겼다, 뭐 각질이 올라온다, 너무 당긴다, 다 비슷한 얘기인데 이렇게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한 것을 너무 방치하다 보면은 이제 잔주름도 좀 늘어날 수가 있고 얼굴에 좀 탄력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조증을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중간에 미리 보습제도 잘 발라주고 피부 자극도 피하고 또 필요하다면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피부가 노화가 시작되기 전에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잘 봤습니다. 저 VCR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을 하나 났어요. 우리 그 외손녀 3명 중에 아토피로 한 2분, 두 놈이 그걸 하다가 점점 좋아지는데 하나는 첫째가 몽고 반점이라는 거 있잖아요. 푸른 반점. 그게 한 동전 크기보다 조그만 있던데 이런 것도 지금 그 자연 치료가 없어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치료를 하면 없어지는 건 없앨 수 있는 겁니까? 엉덩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에 있는. 엉덩이에 있는 건 자연적으로 없어지니까 치료 내버려둬도 괜찮은데 간혹 그 몽고 반점이 엉덩이가 아니고 여기도 하나 있는데. 그죠. 그거를 이제 다른 곳에 생기는 것을 저희가 다른 곳에 생긴다 다른 일자를 써서 이소성 몽고 반점이라고 합니다. 이소성 오타모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몸의 다른 부위에 생겼을 때는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름이 반점이라 하니까 좀 어렵죠. 실제로 점이거든요. 점인데 이게 지방층이 있는 깊은 색소를 점이라 이제 몽고 반점이라고 하는데 깊게 있으니까 이걸 깎아내서 치료하면 흉터가 심하게 집니다. 그래서 깎아서 치료할 수가 없고 우리가 레이저로 빵빵을 쌓아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깊숙하게 있으니까 한 번에 그 바위 같은 걸 못 깨고 한 달에 한 번씩 치료한다 생각하셔야 되고 치료 기간이 한 1, 2년 정도 잡아야지 이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자, 이제 또 겨울이 오는 게 두렵다는 분들이 많을 텐데 또 보면 바로 그 중에 이제 홍조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옛날에 영화 보면 그 미스 뭐 홍당강 뭐 이런 거 홍효진 씨. 근데 그 생활하는 게 그냥 뭐 간지럽고 아프고 이렇지 않으면 편안하게 그냥 생활할 것 같은데 이런 그걸 앓고 있는 사람은 이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닌 모양인데 정확히 그는 어떤 질환입니까? 그러니까 홍조라는 거 하는 건 어떤 질환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조속 조자를 써서 홍조가 이게 붉은 게 밀려온다 해서 홍조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피부 자체가 예민해가지고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민감성 홍조가 있는 분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피지 분비량이 너무 많아서 그 피지를 좋아하는 여러 가지 세균이나 곰팡이나 모낭충 같은 게 생겨서 생기는 그런 홍조도 있습니다. 이게 주변에 보면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홍조를 좀 많이 겪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 저 담임 씨도 저 옛날에 내 딱 처음 보더니 마음이 설렌지 얼굴이 벌개지더라. 아니에요, 전날 술 먹어서. 아, 그래요? 얼마나 무서우면 그랬겠어요. 소리를 꽥꽥 지르니까. 이게 뭐야? 남자분들은 보통 요 딸기코가 있잖아요. 술 드셔가지고. 여자분들은 여기가 좀 올라오고. 그게 홍조가 좀 다른가요? 남자랑 여자랑? 피지 분비량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피지가 많고 여자분들 피지가 좀 적은 경향이 있어서 그러는데 피지 분비가 적당할 때는 홍조가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남자분들 피지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모낭충이라고 하는 우리 피부에 있는 기생충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게 피부에 계속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꼭 여드름처럼 코 주위에 계속 뭐 빨갛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낭충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코나 귀 쪽으로 말라세지아라고 하는 진균이 있는데 그런 진균이 반복적으로 감염되는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니면 여드름 같은 게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면은 이런 붉은 자국이 생겼다가 홍조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고요. 여성분들은 이제 대부분은 피지가 분비량이 작은 데다가 화장도 좀 오래 하고 세안도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각질층이 너무 예민해져 가지고 우리가 사소한 자극에도 이게 어느 정도는 피부가 이런 자극을 막아줘야 되는데 이 자극이 바로 염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한 자극이 염증이 됐다가 계속 혈관이 확장되는 게 반복되면은 이런 민감성 홍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겠다. 그냥. 이게 홍조라면 우리가 또 목욕형 홍조가 있습니다. 목욕형이요? 어머님들 오랫동안 그 욕탕에 계시다가 나오면 빨갛게 거. 좀 전에 민서 씨가 얘기했던 그 비홍조. 코 B자를 써서 약 좀 많이 하시면 이제 회사에 이렇게 좀 이렇게 연차가 좀 되신 분들 보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게 홍조라는 게 날씨가 약간 좀 싸늘해지거나 좀 추워지면 많이 일어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혈관이라는 게 그 고무줄 같은 탄성인 조직이기 때문에 뭐 따뜻해지면 늘어나고 추우면 오그라듭니다. 근데 이제 뭐 겨울철에 특별히 심해진다기보다는 겨울철에는 실내 실외 온도 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홍조가 더 심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이거 홍조가 또 진짜 있는 친구들은 고생을 하는데 그냥 빨개지는 게 아니고 뭐 따갑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증상들이 좀 있는 거죠? 예, 아마 대부분 좀 여성분들은 느끼실 건데 건조하시다가 따갑다가 이제 이게 더 내버려두면 이제 막 빨간 반점 같은 게 하나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건성 습진들이 생기고요. 건성 습진들을 또 방치하게 되면은 그 부위가 약간 까맣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착색이 된다든지 아니면 가려울 때 긁어서 2차 감염이 된다든지 피부 상처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루 피부염이나 이런 모낭염 같은 게 계속 생기다 보면 볼록볼록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크게 올라오면 그게 나을 때 약간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코 쪽에 계속 이런 염증이 생기는 분들은 피부 자체가 코가 두꺼워지는 거죠. 그걸 뭐 딸기코라고 하고 뭐 비류라고 하기도 하는데 2차적으로 흉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아까 말씀하셨던 혈관이 문제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혈관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바르지 않고 이 레이저 이런 거로 치료가 됩니까? 네, 이제 혈관이 이제 계속 냅두면 팽창하다가 신생혈관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안에 혈관 안에 적혈구라고 하는 적혈구가 있는데 적혈구를 레이저로 정확하게 탁 조사를 해주면은 적혈구가 수류탄 파편처럼 탁 터지면서 혈관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혈관이 늘어나 있을 때는 혈관 내조를 치료해 주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 홍조도 이게 치료 방법이 다양한 것 같아요. 홍조가 고민이라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이번에 담아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얼핏 봐서는 피부 좋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살짝 가을, 겨울만 되면 찬바람이 불고 해서 얼굴이 자꾸 붉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병원에 오면은 이제 붉은기 치료하면서 좀 더 이제 화장 안 해도 괜찮은 얼굴로 이제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 자연스러운 게 대세라서 그런지 화장을 안 하고도 그냥 밖에 자연스럽게 나가는 게 중요시 얘기더라고. 맞아요. 그럼 언제 좀 이 홍조가 심해지시던가요? 애기 놓고 출산하고 출산하고 나서 얼굴에 홍조가 심해지더니 그때부터 계속 그냥 쭉 붉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마나 코나 볼 주위 쪽으로 좀 붉은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구나. 피지샘이 그 피지가 조금 있으신 피부인가요? 예전에 여드름도 좀 나고 그랬던가요? 네, 여드름이 좀 났어요. 지금 또 피곤하면 한 번씩 이마 같은데 여드름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죠? 피지도 좀 원인이 될 수도 있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피지샘에서 피지가 많이 분비되다 보니까 그 피지를 좋아하는 여러 가지 뭐 세균들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피지를 좀 줄여주는 치료도 필요할 것 같고 그 피지를 좋아하는 균들이 약간 피부에 좀 부분적으로 염증을 일으켜요. 그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염증이 반복되다 보면 혈관이 확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확장된 혈관들을 태워주고 그래서 피지를 줄이다 보면은 더 건조해짐도 심해질 거기 때문에 피지랑 혈관을 잡아주고 또 이제 치료하다 보면 좀 더 건조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수분을 보충하거나 이런 치료도 좀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설명만 들으면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는데 아니죠? 이거 한번 봐야겠네요. 적혈구가 있거든요. 그 적혈구를 이제 우리 에너지를 조사를 하면은 적혈구가 팡 터지면서 수류탄 파편처럼 그 구성하고 있는 혈관벽을 태우는 그런 레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혈관벽에 레이저를 쏘아서 늘어난 혈관을 좁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홍조가 조금 좋아집니다. 아까 거랑 좀 다르네요, 그죠, 종류가? 좀 따끔따끔하시죠? 참을 수 있습니다. 입어줄 수만 있다. 그럼요. 예전에 그러면은 홍조 때문에 치료를 어떻게 받아보셨습니까? 그냥 약 처방만 조금 받고요. 한 번씩 했는데 계속해서 안 해서 그런지 효과가 없었어요. 굉장히 복합적이라서 이렇게 어떤 혈관도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또 선천적으로 혈관이 늘어나는 게 너무 과도한 경우에는 우리가 혈관이 확장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혈압약 같은 걸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혈관을 태워내다 보면 피부가 약간 건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부에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수분을 공급하는 히알루론산을 진필에 주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주사도 지금 놓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자국이 남는 것 같네요? 안에 작은 바늘이 있어서 이제 히알루론산을 주입하게 되는데 하루 정도 이제 우리 부항 뜬 것 같은 자국이 남을 수 있지만 수분 보충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저렇게 직접 주입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그죠? 진전적으로 보습제를 많이 발라주셔야 됩니다. 또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성격이 이렇게 깔끔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안할 때 어떤 얼굴에 클렌징 바르는 걸 너무 과도하게 씻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건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야, 올 가을 겨울은 이렇게 뽀얗게 지내시면 좋겠네요. 네. 겨울에는 얼굴이 많이 붉어지지 않고 예쁘게 지내고 싶어요. 아무래도 가을이 되면은 피부가 되게 건조하고 특히 이제 피부가 약하신 분들이 좀 피부가 너무 예민해져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저희가 상담이나 진료를 해보면 이렇게 불필요한 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습관을 교정해주고 필요한 치료를 해가지고 환자분들이 이제 피부가 뭐 당기거나 건조하거나 뭐 붉어진 이런 증상이 없어져가지고 얼굴도 좀 좋아지고 피부 탄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문제점이 해결되고 얼굴이 너무 환해져 좋습니다 할 때 저희가 가장 아무래도 보람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네. 이거 보다 보니까요. 저도 궁금한 게 생겼는데 원래 이렇게 보통 피부가 건조할 때 속당김이라는 걸 되게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네. 속당김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증상으로 볼 수 있나요? 예, 피부 아까도 뭐 미스트랑 비슷한 맥락인데 네네. 피부에 아무리 물을 쏟아주어도 이 피부 안에서 그걸 흡수를 못하면은 이제 얼굴이 당기거든요. 그래서 진피층의 히알루론산의 농도가 많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렇게 안에서 속 이렇게 당긴다. 네. 아무리 세수하면 바로 수분을 보충한 상태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안에 이제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당김 증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속설로 세안하고 나서 뭐 1분 안에 로션을 발라야지 주름이 안 생긴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너무 많이 들었죠. 그게 맞는 겁니까? 1분도 아니고 10초 아닙니까? 10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빨리 발라줘야 됩니다. 빨리. 어쨌든간 이렇게 우리가 피부 기능을 측정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좀 말이 어려운데 경 피부 수분 손실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이라는 게 피부를 통해서 수분이 손실되는 양을 측정을 하는 건데 측정해 보면 세안하고 이게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세수 끝나자마자 바로 수분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전에 기름막을 빨리 쳐가지고 이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 빨리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재들이 그리고 스킨 바르는 거 아시죠? 이렇게 땀 때리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아재들이 그렇게 바른단 말이죠. 이래야 흡수가 잘 된다. 진짜 탁탁 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진짜? 궁금해요, 저도. 그 뜯는 게 도움이 되냐 이 말씀이시죠? 네네네. 지금 웃음을 참느라 제가 어제 지금 좀 진지하게 좀 했는데 제일 지금. 크게 웃으시는데. 지금 원장님 녹화 중에 최대의 위기가 나왔어요. 예, 그냥 바르는 것보다는 문질러 주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문질러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뭐 어쨌든가 스킨이란 게 특별히 이제 보습을 해준다기보다는 클렌징 기능이거든요. 안에 알코올도 들어오고 그래서 피지가 과도하신 분들은 발라주면 피지를 좀 줄여주는 역할은 있지만은 피부가 건조하고 당기시는 분들은 아예 이제 스킨 쪽은 손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아니면 알코올이 없는 그 피부에 닿을 때 따갑지 않은 그런 스킨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궁금한 게 건조한 것도 피부과에 가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보습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뭐 주사 맞은 것처럼 물광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건조한 걸 넘어져서 막 피부 손상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병원에 가면 부스터 같은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줄기세포가 포함된 것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주입하면 피부가 이제 손상이 많이 됐을 때는 재생할 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피부에 여러 가지 탄력 레이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피층을 보면은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 이렇게 딱딱하게 결합이 돼야 되는데 또 콜라겐이 너무 흐물흐물하면은 이런 히알루론산들이 조금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피층에 뭐 열 에너지를 줘서 진피층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면은 이러한 피부 뭐 보습에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세수하고 로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하네 안에. 맞아요. 저도 평소에는 로션 바르다가 요새 건조해져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페이스 오일을 하나 사갖고 쓰던 로션에 오일을 섞어서 발라요. 네네네. 이거 괜찮지 않나요, 원장님? 좋을 것 같아요. 네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바를 때 뭐부터 발라야 되는지 항상 물어보시는데 수분에서 유분적으로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킨 같은 걸 바르시고 이제 보습제를 바르고 이제 오일이나 이런 거 거의 기름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마무리할 때 발라주시면은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맞아요. 이게 세수하자마자 에센스를 바로 발라야 돼요. 맞아요. 그런 다음에 머리를 말리다 보면 여기 또 마르거든요. 건조해지거든요. 그때 크림을 이제 발라줘야 되더라고요. 네네. 복잡하다.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우리 고인범 형이 고개를 갸우뚱 젓는다 지금. 석유를 바르던 그런. 야, 독도구름 하나만 쫙. 안 돼, 안 돼. 아,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우리 원장님, 오늘 뭐, 정말 이거 간단한 게 그냥 뭐 탁 바르고 그냥 밖에 뛰어다니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는 걸 보면서 근데 가을, 겨울에 피부 건강을 위해서 이제, 저 같은 사람, 전혀 손 안 대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꼭 뭘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우리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피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식사 잘 하시고
뭐 충분히 운동하시고 물을 자주 마셔주셔가지고 일단 얼굴의 볼륨을 적당히 유지하는 게 깨끗하게 보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표면으로 갔을 때는 보습제 잘 바르고 선크림 잘 바르고 또 실내 습도를 가습기 같은 걸 틀어서 잘 유지해주는 게 건강한 피부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안 되면 물이라도 한 잔씩 드세요. 어렵지 않은 건데도 안 되네. 맞아. 참 이 기본 지키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저희 공개 클리닉 웰과 오늘은 이렇게 가을철에 건조해지는 피부 건강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다 맞추실 수 있을 법한 퀴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공개 클리닉 웰 카카오톡 채널 채팅방 들어오셔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피부 우등생 우리 다미 씨 문제 주시죠. 네, 우등생 다미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모세혈관이 확장돼 화끈거리고 붉게 달아오르는 증상을 보이는 겨울철 피부 고민 중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는 저 영훈이가 여러분께 드릴게요. 1번 주근깨, 2번 기미, 3번 홍조, 4번은 얼마 전에 우리 고인범 형님이 제거하신 검버섯. 여러분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녹화 끝나고 빨리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힌트만 사시네. 힌트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각각류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죠. 제가 잘 알죠. 네, 새우도 좋아하고 대게도 좋아하고 대게 못 먹을 행편되면 바로 요 게를 먹습니다. 요 색깔. 아하. 네. 요 색깔. 대나무처럼 긴 거. 그렇지. 그러면 저는 트로트 갔으니까 요거랑 좀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부끄부끄부끄부끄 끌어와요. 오늘 우등생이라고 야 진짜예요. 오늘 뭐 역대급으로 힌트를 드린 만큼 다들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11월 되고 추워지면은 또 피부에 좋은 건강에 좋은 제철 음식들 많이 나오잖아요. 굴도 나오죠, 꼬막도 나오죠, 그리고 향긋한 유자까지. 유자에 비타민 C가 그렇게 많고 비타민 C가 우리 항산화와 피부 건강에도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다들 아시죠? 맛있는 향긋한 유자차 드시면서 겨울철 건강도 미리미리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개 클리닉 웰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